이번에 함께할 여행지는 숲과 자연의 경관이 하나로 녹아든 정비된 산책로와 고즈넉한 소나무가 어우러진 고요한 공간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 번쯤은 와봐야 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입니다. 역사와 관련된 여행지는 그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관람하면 훨씬 더 흥미롭고 뜻깊은 경험이 되는데요. 원래 세종대왕의 초장지는 이곳 여주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추정되는 곳을 발굴했지만 세종대왕의 초장지가 아니었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초장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발견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룡산 기슭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이 초장지에서 파묘가 되어 왜 여주로 철릉되었는지 여행지를 둘러보며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매표 전시관과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면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세종시대의 다양한 유물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문화유산은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 중 하나를 대표하는데요. 유명한 유물들을 몇 점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만원권 뒤에 그려진 천체관측기구 혼천이가 보입니다. 해와 달, 별 등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입니다. 영화 천문에 나왔던 그 간이입니다. 간이는 고도와 방위, 낮과 밤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천문관측기기입니다. 양보일구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시계로 오목한 손 모양으로 제작되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마솥을 닮은 해시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약 500년 동안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널리 사용되었고 앙보일구 덕분에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확인하고 농사와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경루는 조선시대 최초의 자동 물시계입니다. 스스로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누각이라는 뜻이지요. 자경루 덕분에 조선은 시간을 더욱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표준 시각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태조시대에 제작되어 세종시대의 정밀도를 높인 만원권 뒷면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로 손꼽히며 조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유산입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치구기입니다. 약 600년 전에 세종시대에 제작된 치구기는
놀랍게도 현대 세계 기상기구의 우량계 국제 표준 규격과 오차 범위 1% 이내에 매우 유사한 규격을 자랑합니다. 이는 시대를 앞서간 선조들의 탁월한 지혜와 획기적인 과학기술이 응축된 세계 최초 최고의 우량계이자 발명품입니다. 치국이 오른쪽에 수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치국이는 강우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수표는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때 강의 범람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백성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이토록 복잡한 천체 관측기구들을 제작했을까요? 첫째,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백성들의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정밀한 기상 예측으로 가뭄과 홍수로부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셋째,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큰일 했다. 응? 이제야 우리도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됐다.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이처럼 천체 관측기구들은 단순한 과학 도구를 넘어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애민정신과 실질적인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위대한 발명품들입니다. 찬란한 업적으로 역사의 별이 된 세종대왕. 이 성군의 왕릉은 평온히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묘가 여주로 철릉된 이후 그 뒤에 숨겨진 애달프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전에 세종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에 가까운 지역에 묻히길 원했다고 합니다. 1446년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가 승하하자 세종은 헌릉 경역에 무덤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풍수지리학자 최양서는 태종의 묘는 명당이지만 세종의 묘터는 절사 손장자, 즉 자손이 끊기고 장자가 유절하는 흉지라며 강하게 반대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신들이 헛소리로 치부하며 처벌해달라고 세종에게 상소했지만 성군이었던 세종은 자신을 향한 충언으로 여겨 기분 좋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세종은 다른 곳에서 복지를 얻는 것이 선영 곁에 장사하는 것만 못하다. 화복에 대한 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나도 죽은 후 이곳에 장사하되 무덤은 함께하고 실은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세종은 자신의 무덤도 반드시 이곳에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세종이 승하 후 문종은 헌릉 옆에 세종과 소원왕후의 합장릉인 영릉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종의 장남 문종은 1450년 2월에 즉위하여 약 2년 동안 재위하다가 1452년 5월 병으로 승하하였습니다. 이후 문종의 장남인 단종은 계유정난으로 삼촌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 영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과 여섯 번째 아들 금성대군도 세조에 의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등 골육상잔의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와 예종의 장남 인성대군까지 요절하는 등 왕실 내 흉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비극 속에서 조정 내에서는 세종의 묘를 잘못 써서 왕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종은 세종의 묘를 파묘하라는 명을 내렸고, 조사 결과 세종의 묘터는 물길이 흐르는 땅으로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자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종은 상지관 안효례에게 세종의 묘를 철릉할 곳을 명하였고, 중대한 임무를 맡은 안효례는 몇 개월 동안 명당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 여주 냇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안효래는 돌다리를 건너 냇가 건너편에 있는 제실로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됩니다. 비가 그친 후 제실 주위를 둘러보던 안효래는 비를 피하기 위해 돌다리를 건너 제실로 들어간 곳에서 우연찮게 천하의 명당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이인손이라는 다른 묘로 쓰이고 있었고 그는 태종 때 문과의 급제에 우의정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안효래는 예종에게 이인손의 묘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구하면서 세종의 묘로 추천하였고 예종은 이인손의 큰아들 이극배를 조정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사대부의 묘택을 함부로 어찌할 수는 없었기에 예종은 명당 터를 양도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었고 결국 이극배는 선친의 묘터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의 왕릉을 현재의 여주로 천릉하여 지금의 영릉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인손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묘택 세부 사항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첫째는 묘택 앞을 흐르는 개울에 다리를 놓지 말 것이며 둘째는 제실이나 사당 등 건물을 짓지 말 것을 당부하고 봉투 하나를 건네며 함께 묻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인손의 후손들은 그의 유언대로 묘를 쓰고 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 이후 이인손의 친자 5 형제와 종형제 3명을 합쳐서 팔극조정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의 집안에서 정승과 판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묘제를 지내느라 고생이 많았네. 우리 가문이 이처럼 번성한 것은 조상님들 덕분인데 앞으로 더욱더 제사의 정성을 들어야지요. 안 그렇지. 근데 냇가에 다리가 없어서 그렇고 제실도 없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묘제 지내기도 불편하단 말이야. 이인손 후손들은 가족 회의를 하고 고민 끝에 냇가에 돌다리를 만들고 묘 앞 제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종의 어명을 받고 세종의 천묘할 곳을 찾던 상직원 안효래가 냇가에 휴식을 취할 때 비가 내려 돌다리를 건너 제실에 있다가 이 묘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종의 왕명에 결국 선친의 묘를 내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더라면 이곳이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낙담하고 있던 이인손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같이 묻어달라던 편지지가 생각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펼쳐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을 날려 높이 떠오르거든 연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 연이 떨어지는 곳에 나의 묘를 옮기도록 하라. 세상에나, 아버님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야. 편지의 내용대로 자식들은 연을 날린 후 그 연이 떨어진 곳에 이인손의 묘를 이장하였습니다. 연을 날려 영릉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의 충희공 이인손의 묘지가 있는 안내판에는 최초의 묘소는 세종대왕의 영릉터였는데 세종대왕의 능칭을 옮길 때 연을 띄어 연이 떨어진 이곳에 묘를 옮겨 이장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릉의 천릉 일화는 조상의 묘가 후손들에게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는 풍수지리설의 믿음을 증폭시켰고 한국인의 풍수지리설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여주가 뜨고 대왕님표 여주쌀이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여기서 세종대왕릉을 천릉 이후 다음 적장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다음 적장자는 성종의 장남인 조선왕조에서 아주 유명한 왕인 바로 연산군입니다. 어떠셨어요? 세종대왕의 천릉 이야기를 알게 된 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역사 여행지는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방문하면 훨씬 더 흥미롭고 뜻깊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왕의 숲길도 놓치지 마시고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지로도 좋은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릉은 봄과 여름엔 푸르른 실록이 반기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펼쳐져 사계절 내내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답니다. 가족과 함께 걸으며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고 홀로 사색에 잠기며 마음의 여유를 찾기에도 더없이 완벽한 이 여행지를 올해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